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왜 개인 폰을 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일단은 이종섭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그 저기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부터 네. 그 국방 포럼을 같이 했던 멤버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종섭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신범철 차관,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까지가 전부 한 포럼에서 나왔어요. 네. 그때는 야인일 때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폰에 다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이 또 안보 분야에 뭐 또 꽤나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열고 지금도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저라는 데서 네. 기본적인 어떤 그 공직자의 자질이라면 마땅히 어떤 공용폰이나 비화폰으로 해가지고 정식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날은 휴가 중에 어쩌면은 저 가장 손쉽고 옛날에 그 연락을 많이 했던 이런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그 감정이 앞서면은 아무래도 찾게 되는 더 저기 손쉽고 신속한 폰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대부분 이런 고위공직자가 개인 폰을 따로 둘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 저기 숨겨놓은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 주식 거래하거나 이런다든가 아니면 자기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폰들을 항상 남겨놓고 역대 대통령들이 가끔 써먹었어요 사실은. 예. 노무현 대통령도 쓰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 개인 폰으로 따로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의미로 일단 제한하는 게 맞겠다. 네, 예. 뭐 더 이상 뭐 따지기도 뭐하고 또 어쩌면 장관이 해외 나갔다는 것도 깜빡하고 국내 전화로 알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리가요. 아니 다 장관 출장은 보고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뭐 17개 부처 뭐 그런 거 대통령이 언제다 그 보고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네. 신고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들이 이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통화한 사람이 대통령이란 증거도 없어 사실은. 그런가요? 전화가 그 전화인 거죠. 전화가 네, 그 목소리가 전화. 누구 목소리였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날 그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다는 내용 네. 그리고 이첩될 때 혐의자가 누구부터 어디까지 포함됐다는 내용 같은 거를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라인에서 보고받은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과는 상관없이 네. 다른 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체크가 들어가고 쫙 이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1번 그 정보를 폭로하고 막 뒤집어 본 게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뒤늦게 알고 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바로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입니다. 그때 안보실을 아무도 보고를 안 했어. 안보실 또 의전 비서실 네. 오히려 날벼락 같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의 다른 비선 라인이 보고한 거거든요. 그게 네. 예. 그 외교부의 의정관이 있어요. 거기가 충항고 나왔다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대통령 경호처장한테 보고한 게 옆에 있던 대통령한테 들어갔다는 썰도 네, 있고 네. 직접 전화했다는 썰도 있는데 네. 그날 대통령이 포항제철 순시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이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돌아와서 그냥 완전히 깨버렸는데 이건 날벼락인 거죠. 이렇게 근데 된 거거든 그때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게 대통령의 휴가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업무폰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죠. 네, 당연히 업무폰도 가져가고 아니 보니까 그 누구야 트럼프는 핵가방도 갖고 다니던데 그렇죠. 어딜 가든 예 그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진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두 내외분만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휴가지 그럼요. 경호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업무의 연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안보실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그러면 업무를 왜 개인 폰으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무실이었다면 사정이 달랐을 거예요. 네. 집무실이었고 이게 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저기 박 대령 측에서 이첩했다는 것도 그 폰으로
받아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즉시 한 휴대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된 거죠. 예, 원스톱으로. 예, 야, 이런 우연의 요인이라는 것도 비선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애시당초 이 사건 자체가 네. 어찌 보면 공식 라인에서 결정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네. 이런 부분들도 공식 라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임기훈이나 임종덕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수사 내용을 잘 모르고 네. 뭐 수사 자료 보내달라 이렇게 할 때도 해병돼서 튕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히 내용을 대통령한테 자신감 있게 이거 임성근에 대한 과도한 처벌입니다. 네. 이 정도 자신감을 갖고 보고할 만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공식 안 라인에는 보이니까. 없는 거죠. 네. 거기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도대체 봐도.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각별하게 대통령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걸로 아시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각별하게 챙기려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분명설, 네. 로비설이 네, 나오는 나오는 거죠. 것이고 네. 그리고 8월 2일 날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만 이제 저도로 그렇죠.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 부부가 저도로 여름 휴가를 갈 때 당시 대통령실 모 수석하고 몇 명이 같이 갔어요. 저도에. 네, 저도에 같이 가서 이제 항상 대통령 여름 휴가에 누가 같이 가느냐는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네. 아름아름 다 알려지죠. 알려지는데 네. 그 저도에 휴가 갔을 때 누가 만나러 왔느냐. 그게 또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휴가 기간에 예.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네. 또 그래서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를 걸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취재하셨죠? 이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잼버리 개영식에 8시에 참석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끝나고 날도 덥고 해서 오래는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바로 저도로 간 건 아니고 네. 그 진해 해군 기지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저도로 가서 3박을 했다고. 저도에서 3박. 저도에서 3박을 했다고. 그러면 8월 3일 날 저도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통화는 8월 2일이었으니까 진해 해군 사령부에서 다 하루에 거기에서 통화했겠네요. 아니지 그건 밤이지 심야지. 밤이니까 심야.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화하고 이렇게 그 사다리 이튿날. 벌어지고 네. 잼버리 갔다가 진해로 갔다가 네. 그 다음 날 거제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라고. 네. 거기서 3박을 했다고. 네. 3박. 근데 요거는 목격담인데 네. 첫날 술판이 성대하게 벌어졌더만. 첫날? 저도 첫날. 저도 첫날 술판? 성대한 술판? 성대한 술판이 이거 있었어요.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그거까지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또 고발 올 수 있어요. 아니 고발하라 그래. 난 더 네. 좋아. 그래요? 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목격담? 뭐 예. 김건희 여사 웃음소리가 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내가 다 네? 썼어요 칼럼에. 김건희 여사 웃음소리가 컸다? 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그 저도에 외곽 경비를 해병 1사단 병력이 이때 네. 가서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여기가 임무 수행 구역이 돼 버린 거예요. 네. 포항에 있던 1사단의 그 특정 저 신속 대응 예. 부대가 간 걸로 돼 있어요. 신속 대응 부대. 신속 대응 부대.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가 여기로 간 걸로 돼 있다고. 그러고 저기 뭐냐 이미 31일을 휴가 처리한 사단장이 또 휴가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반된 저기 증언이 2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건데 예. 이때 저도에서 임성근을 봤다는 증언이 하나가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때 임성근은 관저에 있었다. 지금 해병대 내에서 2개의 상반된 증언이 있다. 네. 하나는 계급이 높고 하나는 아래 사람. 임성근을 봤다라는 주장은 계급이 높아요?
낮을 낮아요. 낮겠지. 예, 낮겠지. 당연히. 예. 그리고 관저에 있었다는 높고. 높겠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양쪽에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취재가 난항이 됐는데 예. 그랬는데 일단은 임성근이 여기 오는 건 명분이 돼요. 경비 자기 그렇죠. 자기 이해하고 부대가 되니까 예. 예천에도 임무수행 그렇게 많이 구역이니까. 내려갔는데 저도 왜 못 가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예. 임성근 사단장 본인이 해명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요? 처음에는 네. 8월 2일 날 저도로 들어간 줄 알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날 임성근이 온 거 아니냐 휴가 낸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일은 제외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날은 저도로 대통령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날짜를 뒤로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임 사단장은 1일 2일 날 나는 간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지. 1일 3, 4, 5는 그러면 3, 4, 5. 그건 질문에 없었. 3, 4, 5. 그러니까 1일은 안 갔고 3, 4, 5는. 이거는 이제 MBC, JTBC가 막 들이댄 거거든요. 네. 그냥 안 갔다고 부인을 하고 이게 항적이 안 돼서 보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안 됐는데 취재를 더 해봐야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취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일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저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네요.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저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네 사람 정도가 여름 휴가를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네, 모 수석하고 뭐 비서관급하고 해서 한 4명 네 정도, 명이 갔다. 4명이 저도에. 같이 가요. 예. 그 저도 휴양소에 대통령 휴양소에. 그러니까 사실은 좀 확대를 하자면. 그 4명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다녀가면 눈에 띄거나 아니면 거기는 소문이 워낙 그렇겠죠. 빠르고 민감하거든. 그렇죠. 누가 왔다는데 그렇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름 휴가를 온 대통령하고 누가 같이 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여름 휴양지에 누가 다녀갔는지도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게들 보기 때문에 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아니 그럼요. 의원님 4명 중에 한 명만 출입대장도 철저하게 하고 방송 끝나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게 배로 가던 데인데 지금은 육로로 가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대장을 다 쓰게 돼 있다고. 출입대장. 이게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공수처가 이것도 확인해봐야겠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이건 국방부의 한 간부가 출입 기자한테 원래 해준 얘기예요. 국방부 간부가 이 저도와 관련해서 한번 취재해보라고 자기가 들었다고. 근데 그때 얘기해 줄 때는 부부동반이라 그랬어요. 에? 부부동반? 누구 부부동반? 임성근 내외와 대통령 내외. 여기 주로 사인이 만나네. 했다고. 홍준표 시장도 사인이 만나지 않았어요? 사인회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건은 좀 지금 약간 교착 상태로 흐지부지가 된 거예요. 실제로 부부동반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 간부가 출입 기자에게 취재해 보라고 일종의 제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다 수사해야 돼요. 이 국방부 간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때 2일 날 이 운명의 날 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루 일도 아주 대하소설 같은데 지금 그 변호인단이 보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통화 기록이 비화폰으로 김계환, 임성근이 심야에 굉장히 긴 통화를 합니다. 며칠 날이요? 2일 날. 8월 2일 날. 심야라 그랬으니 어쩌면 3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통화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도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언가 임성근하고 김계환이 굉장히 장시간 통화할 만한 일이 뭘까? 그날 저 사태 처리하기도 바빴을 텐데. 사령관이. 요거에 이제 변호인들이 최근에 주목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김계환 비화폰으로 임성근에게 전화를 해서 심야에 길게 통화를 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 저 휴대폰을 아직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글쎄 이런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건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만 지금 봤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압 사건이고 항명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 임성근은 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확보 못한 거죠. 좀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검사 빠져 있어요. 출신이어서 수사해 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거는 초반에 다 확인이 좀 됐어야 돼. 아니 사실은 이제 수사는 밀행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적인 텀이 너무 길어지면 네. 다 대응을 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증거가. 네. 그래서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게 시간이 벌써 꽤 흘렀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통화 내역은 어차피 통신사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어디 없어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네. 최소 1년 동안은 다 보장이 돼요. 근데 나머지 증거들은 이게 얼마든지 중간에 없어지거나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근데 약간 타이밍을 놓치고 놓친 있다. 감이 있는데 네. 문제는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얼떨결에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입을 맞출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는 또 좀 장점이죠. 네. 이 사건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까요?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뻔해. 그거 물을 필요도 묻지도 없어. 말아요? 예. 그럼요. 하죠. 거부권 행사하죠. 그럼 또 재결하고 네. 또 내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87년도 초에 네. 그해 민주항쟁이 있고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2월에 박종철 사건이 터집니다. 그 죽음의 어떤 의혹을 둘러쌀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희대 그 해명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타오른 민주화 열기가 그 이후에 정의구 연사재단이 이걸 폭로하지 않습니까? 네. 양심적인 검사 의사 증언을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문이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걸 폭로한 거예요. 그게 훗날 6월에 이한열 사건이 있고 하는데 그 거대한 물결을 이뤘던 맞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점이었는데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 이게 나오고 있는 지금 각종의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게 진실에 대한 어떤 타는 목마름 이건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 갈증으로 지금 축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축적됐을 때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럴 때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저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도 있다는 걸 믿으시라. 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뭐 쭉 짚어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민주주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써온 민주주의 역사 시스템으로 다 고착해 놓은 게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이게 막 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했었다. 그 상황에 박정훈 대령이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최후의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서, 네. 새로운 얘기를 좀 해봐야 아니 되지 근데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 전개되는 거를 쭉 보고 확인되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네. 아무리 봐도 박정훈 대령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외압 네. 본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는 거는 네. 아무리 봐도 진짜 대단한 부분이 그러니까